아직도 4.3의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낡은 이념에 굴절된 눈으로 4.3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낡은 이념이 만들어낸 증오와 적대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4.3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낡은 이념의 틀에 생각을 가두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4월 3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4.3 70주년 추념일 추념사에 문 대통령이 한 추념사의 일부분입니다. 4월 3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꼭 되짚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이 4.3 사태의 열기를 그대로 끌어올려 더 불을 지펴 왜? 문 대통령의 이런 추념사에 힘을 얻고 지원해주는 30억 원의 힘을 얻고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4.3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평생 공무원직으로 지금도 월급을 받고 죽을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사고, 그런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들은 힘을 얻고 광화문에 30개 단체와 힘을 합쳐 올라와서 고함을 지를 것이 주한미군 철수하라,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남북 연방제를 추진하자, 한반도 통일을 남북 통일을 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떠들기 위해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4.3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혓바닥이 현란하고 말솜씨가 좋은 전문 강사라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 초등학생, 중학생을 앉혀놓고 이 사실을 얼마나 왜곡하면서 열변을 통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습니다. 여기에 객관적인 사실을 두고 항변하는 보수의 사이트도 거의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해도 들어가서 보는 숫자가 몇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들이 내놓은 목소리 달콤하지도 말재주가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백지처럼 깨끗한 초등학생 중학생 모아놓고 마치 성주 사드 반대할 때 김제동 개그맨이 나와서 떠드니까 50만 이상의 아줌마들이 환호하면서 김제동 보러 찾아와서 김제동 말끝마다 박수를 치던 것과 같이 선동되고 집단 세뇌된 이 초등학생 중등생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현란한 말솜씨, 매끄러운 매너, 역사인식이 전혀 없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전부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가가 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팩트 왜곡입니다. 사실 부정 내지는 팩트 왜곡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로 우리는 이때까지 믿고 그것이 건국일인 이유가 그 해에 12월 1일 유엔 총선거단에 의해서 유엔 총선거 감시단에 의해서 합법적인 정부로 우리는 선거를 거쳐서 탄생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이거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 정부는 1919년 임시정부 시절 때부터를 건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멀쩡하게 수십 년을 통해서 증명되고 경험하고 이미 바깥에까지 팔아먹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원자로 환경을 버린다고 없애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없습니다.
법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똑같이 조갑재 선생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호법에 의해서 이효 여사 경호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대로 연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김정은 체제하고 뭐가 다르죠?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듯이 대한민국 법 위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있는 겁니다. 이건 법치주의 국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4.3 사건, 요사이 많이 왜곡되고 있는 역사 왜곡 중에 하나 두드러진 건데 보수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고 팩트를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회에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 대통령의 추념사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신 독재의 정점이던 1978년에 발표한 소설가 현경의 순이 삼촌, 김석범 작가의 까마귀의 죽음, 그리고 화산도, 이산화 시인의 장편서사시 한라산 등등등 가수 안치환의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 때로는 체포와 투옥으로 이어졌던 예술인들의 노력은 4.3이 단지 과거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일이 민주주의의 평화와 인권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추념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김대호 씨라는 분이 이 4.3 사태, 제주도 출신으로 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4.3 사태를 직접 체험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자기도 운동권에 뿌리박고 오랫동안 운동권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산화 시인의 한라산을 즐겨 그때는 자기의 비장의 무기인 동시에 가장 절실한 애국심의 표현으로 이 시를 읊었다고 하는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역사의 왜곡이고 선동인지를 고백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산화 씨의 이 김대호 씨와 같이 이산화 씨의 한라산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체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깁니다. 전체는 읽지 못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갈라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한라산, 이산화. 혓바닥을 깨물 통곡 없이는 갈 수 없는 땅, 발가락을 자를 분노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산, 제주도에서 지리산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산하 구석구석에 민족 해방을 위해 산화해 가신 전사들에게 이거를 바친다. 민족 해방은 누가 합니까? 북쪽이 하는 얘기가 만날 민족 해방입니다. 6.25 전쟁까지도 민족 해방 전쟁이라고 하고 있는 놈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민족 해방을 위해 산화해 가신 전사들이 누굽니까? 4.3 사태는 1948년 5월 10일 50선거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50선거 하는 것을 5월 10일 선거하자는 것을 제주도에 있는 남도당들이 방해를 해서 그 후에 그 방해에 의해서 경찰들과 공권력과 그리고 충돌하면서 그리고 또 남노당 무장 세력들과 충돌하면서 많은 죄 없는 양민들이 학살되고 죽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는데 남노당이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시작된 참사입니다. 그런데 민족 해방을 위하여 산화해 가신 전사들은 바로 이 선거를 유엔 감시하에 자유민주체제를 대한민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선거를 방해하다가 죽은 남노당 무장 세력과 그 반대 세력들입니다. 근데 민족 해방을 위해 산하에 가신 전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바치는 글입니다.
중간 앞을 생략하고 총알 박힌 다리 절뚝거리며 동지의 어깨에 매달려 미제의 각을 뜨다. 이 미제라는 꼬리 미자 제왕제자를 썼는데 사실 미국입니다. 미국 놈들의 살을 사시미 칼로 뜨듯이 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슴팍에, 적의 가슴팍이라는 게 미국 놈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가슴팍에 불을 질러라. 적과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하라. 깃발을 덮어다오. 인공의 깃발을. 그 좋아하는 인공의 깃발이 평양이 아니라 평창올림픽에도 떴습니다. 북쪽 친구들이 들고 내려와서 올려오던 인공의 깃발을, 그 밑에 죽기를 맹세한 깃발, 인공기 깃발 밑에 죽기를 맹세한 깃발들이 남노당들이 들고 흔드던 깃발이에요. 미군은 적각 철수하라.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만세, 조국 통일만세, 제주 빨치산 만세. 또 더 내려와서 푸르른 5월의 금남로를 승냥이처럼 핥히고 간 저 푸른 손을 찢어 갈갈이 찢어서 아메리카, 미국 후예들에게 돌려주자. 우체통이 빨간 것은 빨간이 사상이 때문에 사상에 물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들어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 때문, 미승냥이들 때문이고, 한반도 인민들의 피가 붉은 것도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미제 승냥이 너놈들 때문이다. 그리고 침묵하라. 피로 맺어진 혈맹 우방이여, 그대들이 눈뜨고 살아있는 한 우리들은 잠들 수 없다. 미군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눈 감고 못 죽겠다는 겁니다. 못 자겠다는 겁니다. 마침내 해방의 숲을 이룰 때까지 적들의 심장에 불벼락을 남겨주리. 이 적들의 심장이 누굽니까? 그 날 참사를 막던 공권력, 경찰력, 그리고 선거감시단들, 미군 한반도에 주둔하던 미군들, 전부 적들입니다. 적들의 심장에 불벼락을 남겨주자. 적들의 시체를 넘고 넘어 동지의 시체를 되돌려 받자. 그들은 마침내 순결한 조선의 하늘과 푸른 산하를 두 토막으로 불질러 놓았다. 이 순결한 조선의 하늘하고 푸른 산하를, 남북한을 둘러 갈라놓은 게 바로 이승만이고, 바로 유엔 선거감시단이고, 바로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주한미군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애쓰던 공권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이런 한라산의 시를 제대로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라산, 그리고 안치환의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 이런 것들이 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얘기를 알려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시들이고 노래들이고, 드디어 우리는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일이, 이 4.3의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문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아직도 4.3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낡은 이념에 굴절된 눈으로 4.3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낡은 이념에 굴절된 눈으로 4.3 바라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4.3이 남노당에 의해서 유엔 감시하에 자유민주 체제를 대한민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거하자는 것을 옹호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낡은 이념을 가진, 굴절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대통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낡은 이념이 만들어낸 증오와 적대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민족 해방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정오와 적대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랑과 화합의 언어를 쓰고, 대한민국은 합법적이고 가장 정통적인 유엔 감시단에 의해서 법치주의 국가로 탄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다 정오와 적대의 언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픈 역사가 뭡니까? 남노당이 5월 10일 선거를 방해한 것이 바로 그것이 도발점이 되어서
이런 참사가 났다는 것이 바른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미군정이 쳐죽일 놈들이고 성장이 같은 놈이고 이 깨끗한 산하를 두 동강이 낸 쳐죽일 놈들이고 미제를 사시미 포 뜨듯이 떠야 되고 이렇게 사시미 포 뜨듯이 미제를 포를 떠야 되고 성향이 같은 놈들이라고 보는 것이 바른 사관을 가지고 화합과 사랑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라산 시를 읽었다면 한라산 시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4.3 정신을 대표하는 시라고 얘기한다면은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 동감입니다. 대통령님 직시하십시오. 불행한 역사는 이것이 바로 불행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UN 감시체제 하에서 정통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시작을 하자는 게 똑바른 시각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남도당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옳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아픈 상처입니다. 근데 그 남노당이 일어난 것은 바른 일이고 그것을 막은 공권력이나 경찰들, 선거가 되도록 도와준 유엔 식구들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낡은 이념의 틀에서 이념의 틀에 생각을 가두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시를 만약에 대통령이 읽고서도 4.3 추념사에서 한라산을 4.3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5,100만의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생각을 달리하는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대한민국 관장, 역사박물관장이 누굽니까? 주진우 씨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교과서 집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분이 교과서 집필 때에 어떻게 썼어요? 대한민국은 분명히 1948년 8월 15일 건국일이고 그리고 12월 1일 유엔의 공정한 선거를 거쳐서 유일한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유엔의 공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진우라는 분은 교과서를 작성할 때에 이 남쪽은 유엔이 공인을 한 이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한반도의 남쪽이 우리 남한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38도선 남쪽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나라다라고 왜곡 각색해서 교과서에 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 철퇴를 맞았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다시 역사 박물관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역사박물관장이 준비한 것이 4.3 사건 때에 콩팔칠바 날아다니던 삐라 선전물을 마치 남노당들의 애국 광고물처럼 전시장 앞에 내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4.3 사건 전시 관람이라는 자체를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역사박물관장이 돼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다는데 보수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 뭐라 그랬어요? 4.3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역사인식은 달리하지만 달리한다. 그러나 양민 거기에서 학살당하고 무참하게 희생당한 양민들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역사인식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세요? 한라산 시도 한번 읽어보도 안 하고 가셨죠? 그러니까 그 이상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4.3에 대해서 이렇게 4.3 사태를 정부가 어떻게 이 팩트를 왜곡해가 지금 선전선동하고 있고, 민족해방의 운동으로 가장 숭고한, 민족해방의 가장 숭고한 정신으로 일으킨 운동 중에 하나라고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된지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한다는 얘기가 역사인식은 달리한다. 역사인식 달리하는 걸 구체적으로 찍으세요.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그리고 국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과 역사인식을 같이 하는 국민들과 역사인식을 같이 하는 이념하에서 영토를 가지고 형성된 것이 국가입니다. 근데 대통령과 국민들의 역사인식이 이렇게 간극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국민들이라 하면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돕고 있는 사람들은 웃기지 마. 특히 대통령에게 이 연설문 써주는 한 9명 내지 10명들이 쓴 거니까 그 사람들 내 얘기하면은 미친년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하고 역사인식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팩트는 팩트로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4.3 사태를 조사할 때 결과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얘기를 했습니다. 4.3 사태 50선거를 반대하던 남노당이 주도를 해서 일으킨 사건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조차 지금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조차. 남노당이 선거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실조차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스럽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그 국가라는 건 민족 해방을 위해서 선열을 흘렸고 미제 성냥이와 조국을 산하를 둘로 갈라놓는 도둑놈 같은 미국놈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래 피로 밀들고 우리가 붉은 피를 흘리는 건 다 미국놈들 때문이다라고 선동하는 대통령이 거기 지금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놓고 트럼프 앞에 가서는 한미동을 하늘같이 모신다고요? 트럼프가 나는 볼 때 이 한라산이라는 시를 모를 것 같습니다. 알 리가 없죠. 대한민국 보수들도 이 시를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런 것을 옹호를 하고 이런 것을 국가기관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끌고 가고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주도하는, 남쪽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싶고 그렇게 나이브한 생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이 한라산이라는 시를 읽어보지도 않고 밑에 연설자들이 연설문 써주는 청와대 식구들이 써준 걸 그대로 읽었다면 이 내용을 한라산이라는 시를 보시고 다시 한번 본인의 입장을, 내 역사관은 어떤 것이다. 나는 민족해방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미제를 성냥이로 보지 않는다. 미국을 성냥이로 보지 않는다. 미국인을 칼로 사시미 뜨듯이 포를 뜰 생각은 없다. 라는 얘기를 국민한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도 이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한라산, 이산화 씨가 쓴 한라산에 나타난 생각 똑같으니까 같이 공감하니까 추념사에서 이 한라산 시를 4.3 정신을 제대로 표현한 시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빚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한다 나라가 큰일 났다 말씀만 하시지 말고 이산화 씨의 한라산 시를 꼭 찾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정말 목소리를 높이면서 핏대를 올리는지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목소리가 너무 강성이라서 듣기 거북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걸 압니다.
이걸 좀 더 차분하게 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인터넷에 나오는 강사처럼 매끄럽게 옷 차려입고 매끄러운 말솜씨로 착 달라붙는 제스처로 사람들을 혼을 빼는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 역사가 바뀝니까? 그건 아니죠.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를 왜곡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공권력을 끌어들여 경찰이나 검찰 같은 공권력을 권력의 수단으로 쓰는 순간 독재국가가 됩니다. 독재주의 국가가 됩니다.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문명 건설이 아니고 문명 파괴입니다. 대표적인 문명 파괴자가 누굽니까? 모 대통령이 문화혁명으로 수많은 먹문들을 10년 동안 중국의 먹물들을 천만 명 이상 죽였습니다. 평양을 가서 김정은과 악수를 하고 난데 너무나 영광이라 하는 아이돌. 제주 4.3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라산 시 이런 것이 제대로 된 4.3 정신을 묘사한 시라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4.3 사태를 두고 이렇게 직접 우리를 위로해주는 위대한 대통령 없었다고 흥분하는 젊은이들. 당신네들 눈에는 이 대한민국이 수많은 선배, 아버지, 형제, 작은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6.25에서 피를 흘린 결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우리 아버지가 노름꾼 해서 나를 대학 서울대를 보내면은 내가 서울대를 나와도 아버지는 시계를 지고 쓰레기를 줍고 노름꾼을 해가라도 내 공부시킨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 선조들의 그 피땀, 선열, 애국정신을 이렇게 짓밟는 그새 젊은이들이 경험도 하지 말고 역사도 하지 못하고 역사를 인식도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현혹된 말에 진부란 말만 나오면 그 섹시하고 매력적이고 신선한 줄 착각해서 이런 말에 매료돼 가지고 천지도 모르면서 앞 세대에서 희생과 봉사로 지금의 우리 세대가 만들어진 것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것 말고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산업전선에 뛰어서 피땀을 흘려서 이 땅덩어리를 만드는 기반을 만드는 선배들도 역시 지금 이 정부가 끌고 가는 것이 머릿속에 먹물을 다 빼내고 히틀러식의 집단 세뇌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걸 제대로 안다면은 이걸 바로잡을 거는 위정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정치가 맞지 않습니까? 뭘 믿고 우리가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바른 정신을 가질 때만이 나라가 발갈 수 있습니다. 한라산 시를 꼭 찾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을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4.3 추념사를 하는지도 되새겨봐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생각해야 될, 바로 인식해야 될 방향이 뭔지도 한번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너무 높이 죄송합니다.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별로 신나는 주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을 제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